자, 이어서 채권 플로우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금리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A판다 파트너스의 신년기 상무 출연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언제 금리를 인하하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전망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뭐 이번 주에도 목요일 날 PCE 지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금리가 하락으로 가려면 PCE도 하락을 해야 된다라는 정도 좀 이해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좀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전해 주시죠. 뭐 금리가 많이 떨어졌고 네. 또 채권 시장의 스탠스도 많이 지금 바뀌었죠. 네. 사실 한 달 전하고는 상당히 그 상점벽해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인데 사실 PC는 CPI의 그 수치하고 상당히 좀 그 흐름을 같이 가는 경향이 좀 있죠. 아, 그래요? 예. 어차피 같은 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비중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 비중의 추이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PC도 역시 둔화할 것이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예상이고요. 네. 실제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거는 헤드라인 기준으로 전년 대비 3.1% 상승, 그리고 전월 대비 0.1% 상승입니다. 역시 네네. 이제 지난달부터 휘발유 가격이 계속 하락하니까 떨어지는군요. 결국 헤드라인은 상당히 많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코어는 역시 3.5%, 0.2% 그렇게 지금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 그러면 과연 그게 맞을까 하는 것을 볼 때 몇 가지 좀 지표를 갖고 와봤어요. 기준점이 예. 이렇게 있군요. 네. 처음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항상 참고하는 클리브랜드 연인에서 나오는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트라는 그 사이트를 보면 현재 시장 예상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이 정도 예상하고 있고 지금 연은에서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으니 결국 시장에 부합하는 정도로 나오면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몇 가지 지표를 좀 몇 개 좀 갖고 왔는데 사실 PC의 비중 분포를 보면 CPI에 비해서는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실제 이제 연방준비위원회에서 PC를 공식적으로 인플레이션 목표치로 두고 있는 이유는 그 주택 비중이 좀 낮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비중이 현재 이제 주택 비용 기준으로 보면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주택 비중이 높으니까 우리가 주택의 그 민간 이제 업체에서 발표하고 있는 주택 지수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좀 주로 보고 있는 거는 이 미국의 부동산 플랫폼 회사인 진로우에서 발표하고 있는 그 주택 렌트 인덱스가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있군요. 예. 보시면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작년 가을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수직낙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10월 달에 보시면 전월 대비 0.3%, 그리고 전년 대비 1.8% 상승하는 모습이고, 이제 전년 대비해서는 지난달 대비해서는 약간 상승하는 모습이지만 전월 대비해서는 계속 둔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주택 지표가 이번 PC 그 물가 지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다.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할 수 있겠고요. 저 궁금한 거는 지금 어제 또 발표됐던 게 케이스 실러 쪽에서도 주택 지표가 발표됐는데 제가 이거 전월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9월 거더라고요. 8월보다는 조금 좀 떨어졌고 그 전년 대비해서는 8월보다 좀 더 올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뭐 같은 관점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일단 케이스 실러 지수는 일단 1개월 더 후행하기 때문에 좀 더 늦군요. 좀 이제 지금 현재 반응을 이제 반영을 이제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 추이 정도는 좀 참고할 수 있고 결국 주택 가격은 두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모기지 금리. 모기지 금리가 지금 8%를 찍고 지금 7%로 다시 7%대로 내려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택 공급 상황인데 지금 어제 사실은 이제 신규 주택 발표를 그저께 했었죠. 근데 우리가 시장 예상보다는 훨씬 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신규 주택의 재고가 좀 많이 쌓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을 새로 안 짓는군요. 그러니까 안 짓는 것도 있고 모기지 금리가 비싸니까 좀 덜 들어가는 것도 있었는데 이제 모기지 금리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반등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재고도 좀 쌓이고 있고 모기지 금리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 있으니까 주택 가격의 상승은 좀 둔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주택 공급 이제 주택 수요를 보면 개인보다는 기관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블랙록이라든지 뭐 여러 이제 자산운용사가 오히려 주택을 좀 사는 경향이 좀 있어서 가격을 좀 지탱해줬던 측면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변할지 좀 봐야 되니까
이 주택 가격을 봤을 때는 완연히 둔화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만 결국 주택 비용, 렌트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확연히 좀 둔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택에서 개인 수요가 늘어나는 게 좋은 건가요?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개인 수요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주택의 가격을 지탱할 수 있으니까 좋은 편이죠. 좀 더 좋은. 근데 이제 물가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주택 우리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는 사실 부동산 위기에서 이제 전이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지 않고 서서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죠. 그런 것들을 좀 봐야겠군요. 네. 그 밖에 이제 그 물가 요인을 또 계속해서 보면 네. 이제 PC 물가 비중 중에 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헬스케어 쪽입니다. 헬스케어. 네. 그리고 이제 지난 CPI 때도 제가 헬스케어 쪽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헬스케어 측면을 보시면 헬스케어는 이제 10월 기준으로 보면 9월달 대비해서 마이너스 1.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 결국 헬스케어 역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PC가 좀 내려가겠네요. 예, 좀 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네. 마지막으로 좀 보고 싶은 거는 저게 뭔가요? 저거는 이제 헬스케어 좀 내려가고 있다는 거. 예. 이제 트루플레이션이라는 그 지표가 좀 흥미로운데 저게 이제 일별로 업데이트가 돼요. 와, 굉장히 네. 생생하겠네요. 네, 분산 원장을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이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좀 모으는데 아주 특화된 회사입니다. 분산 뭐요? 분산 원장이요. 예, 이게 그러니까 뭔가요? 네. 이제 블록체인 이제 기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인에 기반이 되는 그렇군요. 기술이죠. 네. 어쨌든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거는 미국 사람들은 자동차가 중요하잖아요. 땅이 넓으니까요. 무조건. 그리고 예. 팬데믹 이후에 금리가 급등했던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중고차 가격 상승에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중고차 가격 지수를 볼 때 마나임 지수를 많이 보게 됩니다. 네. 마나임 지수도 사실은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둔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 사실 지난 10월에도 전월 대비 마이너스 1.6%. 그러니까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 이 부분은 사실 CPI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중고차 가격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 등을 봤을 때는 네. PCE 물가가 전반적으로는 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빠르면 3개월, 늦어도 5개월 후에는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그 선반영을 지금 벌써 하고 있어요. 와, 그럼 3개월, 5개월이면 내년 6월 전에는 어쨌든 금리 인하 소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벌써 예. 채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벌써 작용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전직 채권 매니저로서는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예. 연준에서는 그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은데 그렇죠. 계속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주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상당히 네. 지금 조심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시장에서는 벌써 물가도 벌써 이렇게 아주 다이내믹하게 급락하고 있고 결국 경기 지표도 그렇게 크게 둔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금리 좀 내려도 되겠네? 이렇게 네.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주가를 받쳐주고 위험 자산을 받쳐주는 그런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변수는 이제 내일 오펙 플러스 회의인데 네. 사실은 이번에 감산하기 힘들다는 그 여론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11월 26일 날 하기로 돼 있었는데 사우디에서 이제 연기를 했죠. 밀어버렸군요. 예, 그래서 이게 아프리카 산유국들이 이제 그 생산량을 못 맞추는 이슈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합의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고 네. 그런데 이제 어제 로이터를 보니까 오히려 추가 감산이 가능하겠다 이런 지금 뉴스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WTI 가격을 보면 그럴만하네요. 예, 지금 75달러를 하회하기도 했거든요. 굉장히, 어제는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빨리 떨어졌죠. 예, 네. 어제는 잠깐 올랐는데 네. 결국 이제 산유국들은 기본적으로 배럴당 80달러 이상을 좀 유지하고 싶어 하죠. 약간 부족하군요. 네, 그래서 오펙 플러스에서 만약 추가 감산을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 물가는 좀 튈 수가 있는 그런 지금 요인은 있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내용들이 이제 시소처럼 연계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이 질문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보니까 유가는 하락하고 경기 상황은 아직 확실하게 잡힌 것 같지는 않고, 그럼 내년에 이제 전략과 관련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그 트레이더들, 채권 트레이더들은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모르죠, 사실. 그리고 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 네. 사실 예측을 해서 맞은 적이 없죠.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그만큼 이렇게 변수가 많다고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될까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큰 그림을 그려놓는 건 좋은데 거기에 맞게 그게 절대값이라고 생각하고 운용을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특성은 기본적으로 평균 회귀의 이 원칙은 좀 있어서 네. 금리가 지나치게 높거나 아니면 크레딧 스프레드가 지나치게 지금 벌어져 있거나 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계획을 짜기는 쉽죠. 아, 오히려 네. 원래로 돌아올 거라고 네, 전제하고 사실 하니까요. 이제 지난달만 해도 금리 측면에서는 한 5%까지 찍었으니까 네.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내년에는 좀 공격적으로 사야지 이런 생각은 좀 있었어요. 근데 네네. 지금 벌써 금리가 65bp가 하락을 했잖아요. 10년 기준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 레벨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가 드는 건 사실이에요. 오히려 확실하지 않으니까 네. 생각할 게 더 많아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1년 후를 예측한다는 건 참 힘들고 뭐 제 개인적인 이제 경험을 이제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네. 한 10월부터 이제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이제 매년 10월 달마다 한 내년 계획 내라고 이제 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이제 내년 계획을 짤 때 그러면 분기별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예. 그다음에 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 레벨이 될 것인지, 세세하게 잡는 예, 거죠. 크레딧 스프레드는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렇게 예상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코스피가 2천에서 3천 사이에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는 다들 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레인지가 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4.3%인가 10년 기준으로 3.5에서 5% 사이에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전문가의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전문가의 영역이 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과거부터 했던 거는 그냥 어떻게 하세요? X축과 Y축을 좀 그려 놓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은 사실 두 가지 요인. 예. 금리와 채권 스프레드에 의해서 자기의 이 포트폴리오의 성적이 결정이 되니까 네네. 결국 금리 부분을 이제 X축으로 놓고 저렇게. 네, 그다음에 크레딧 스프레드를 이제 Y축으로 놔서 예.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별로 그 예상되는 이벤트를 제가 막 적죠. 그리고 작가처럼 네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예측이라는 건 사실 상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사실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는 2016년인데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이제 대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승리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는 거는 사실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상당히 강했단 말입니다. 네네. 아침에는 당시 이제 이제 개표 동안에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금리가 내려가다가 예. 한국장이 끝났던 3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확정이 되죠. 그리고 3시 15분에 수락 연설을 하는데 갑자기 인프라 투자 1.5조 달러를 얘기하면서 그러면 재정 지출이 많아지겠구나 그러면서 그렇죠. 금리가 급등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게 지금 저 그림에서 3, 4분면에 있는 겁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 예. 예를 들어 IRA를 폐기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죠. 예, 그러면 이제 보면 재정 지출, 그러니까 보조금 부분에서는 이제 그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재정 지출이 좀 줄어들면서 금리는 이제 하락하는 요인이 될 것이고, 사실 재정 보조가 없어지는 부분, 그래서 금리가 하락한다면 크레딧 스프레드가 하락할 것이라는 이제 기본 예상인데, 네. 이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뭐냐면은 1분기 때는 이렇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저 같으면 좀 금리가 어느 정도 지금 높아져 있고 2년 금리가 4.8 정도 되니까 예. 짧은 걸 좀 살 것 같아요. 짧은 걸 좀 사면서 좀 상황을 보고. 상황을 좀 보고 예. 그다음에 2분기 넘어서부터 이제 금리가 조금 이제 내려가는 국면이 되겠구나. 그 기본 시나리오는 뭐냐면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기본적인 시나리오가 그렇죠. 예.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둔화 정도가 짧고 얇으냐, 깊으냐에 따라서는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경우의 기본적인 수. 네. 시나리오는 경기 둔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시그널이 보이는 거는 결국 실업률과 고용 쪽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보면 네. 거기서부터는 좀 듀레이션을 길게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만큼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짧게 가져가다 나중에 조금 확실하게 좀 방향을 잡아간다라는 관점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연말 되면 각 이제 글로벌 아이비들이 금리 예측을 내놓죠. 그렇죠. 실제로는 수치가 나옵니다. 네. 근데 맞는 게 없습니다. 네. 이제 사실 근데 이제 그 하우스들의 그 각각의 논리를 좀 취합할 필요가 있고 저도 이제 거기에 바탕을 두고 제 생각을 포함해서 이렇게 X축, Y축을 두고 1, 2, 3, 4분면에 나름대로의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네. 큰 그림을 그린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짜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시기는 1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월 달에는 보통 트레이더들이 사거든요. 왜냐하면 연말에 북을 비워놓는 경우가 많아서 네네.
1월 달에 좀 사는 경향이 있어서 그럼 그걸 역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트렌드가 이렇게 되니까 산다고 한다거나 이 부분은 가변적이겠으나 보통은 판다고 하면 사고 산다고 하면 파는 게 이제 사실 저희 같은 이제 제가 경험했던 리얼머니 즉 이제 중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그런 해외 채권 하우스들의 기본적인 뷰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확실하게 내년에 어떠한 채권 전략을 유효할지 한 시나리오를 좀 들어보신 것 같습니다. 짧게 그리고 하반기에 조금 더 긴 관점으로 해보자고 말씀하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채권 플로우는요, A판다 파트너스의 신년기 상무였습니다.